우리가 도면화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관의 치수, 그 다음에 배관의 야거 이런 것들이 도면에 삽입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배관의 높이들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삽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토캐드를 이용해서 도면을 작업을 할 때는 그러한 정보들을 우리가 기억해 놨다가 그대로 텍스트를 이용해서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BIM 소프트웨어는 그 BIM 객체 자체에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정보 값을 가져와서 자동으로 레이블을 생성하게 하는 게 오토캐드에서 도면 작업하는 것과 다릅니다. 따라서 도면의 즉 객체에 레빗 객체에 있는 그 정보들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패밀리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한 패밀리들이 레이블, 태그 이런 패밀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을 주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석. 그래서 주석을 입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평면도를 여기다 이렇게 삽입을 시켰는데요. 이렇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평면 작업하는 것들은 우리가 작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 이 평면은 작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도면을 만들기 위한 뷰를 또 만드셔야 됩니다. 도면용 뷰를 하나 만드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뷰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탐색기를 이용해서 뷰를 생성을 했는데, 별도로 하나의 폴더 만드식으로 뷰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다 뭔가를 또 만들고 이런 게 아니에요. 레빗은 내가 뷰를 하나 만들고 그 뷰의 카테고리를 지정을 해주면 그게 새로운 뷰의 탄생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이 평면이 오른쪽에 이렇게 굵게 표현되어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얘를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뷰 복제를 선택을 합니다. 뷰 복제를 선택을 하는데 복제는 복제인데 이 복제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냥 복제와 상세 복제, 의존적 뷰 복제라는 게 있는데 복제를 누르면 그냥 객체만 복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상세 복제를 누르면 거기 안에 있는 기본적인 정보값들도 다 같이 복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의존 쪽 뷰 복제면 이 상위 뷰에 따라서 하위에 새로 만들어진 이 뷰도 그냥 따라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 가운데 있는 상세 복제를 이용을 해서 복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세 복제를 클릭하실게요. 자, 그러면 뒤에 복사라는 게 하나 이렇게 첨부되어 있죠. 자, 그러면 얘를 특성창에 하부 쪽으로 가시면 요 뷰 카테고리가 1번, 2번 존재되어 있었죠. 자, 여기에 이제 우리는 샵 드로잉이라는 요 카테고리를 지정을 해서 지금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도면화를 위한 뷰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요 아래쪽에 보면 for sheet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으로 이렇게 바꾸세요. 자, 예를 들어서 06번 for sheet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서 얘를 마우스로 클릭해서 직접 타이핑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템플릿에서 미리 제공을 해주는 거고요. 템플릿에서 제공하지 않은 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직접 타이핑 하시면 만들어져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기계실이니까 그대로 두시고 적용하시면 이제 여기 부분에 02번 샵 드로잉 말고 06번 포시트라는 카테고리가 하나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평면이 굵게 표현된 거니까 자, 지금 현재 이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는 평면 되겠죠. 얘를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이름 바꾸기 통해서 이름을 주시면 됩니다. 저는 기계실 내원수 배관 확대 평면 도 이렇게 이름을 주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름 바꾸기 하는 것과 왼쪽에서요. 왼쪽에서 여기 뷰 이름을 주는 것 동일합니다. 자, 여기에서 기계실 내원수 자, 요 이름을 이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이름을 주셔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제 포시트라는 뷰 카테고리가 하나 만들어졌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이렇게 칼라로 출력을 할 건지 아니면 그냥 투라인으로 출력을 할 건지 이제 그거를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칼라를 선택하려면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나는 그냥 투라인으로 작성하겠다 그러면 얘를 클릭하셔서 비주얼 그래픽이죠. 비주얼 그래픽을 은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모양으로 출력이 된다는 겁니다. 이 모양으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첫 시간에 우리가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시스템을 줄 때 배관에 나중에 출력될 두께를 지정해 줬죠. 기억하시죠? 거기에서 지정을 안 해주신 분들은 지정을 해 주셔야만
도면을 출력을 할 때 배관이 굵게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배경이 되는 건축은 희미하게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시스템에서 정확하게 작성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 상태에서 내가 여기 출력 버튼을 클릭해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현재 프린터가 한 컴 PDF네요. 이대로 준 상태에서 내가 미리 보기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표현됐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확대를 해보십시오. 출력은 미리 보기니까 이대로 출력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이대로 출력이 될 겁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색깔이 아니라 뭐 검정색으로 출력을 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다 시스템 설정에서 작업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여기에서 뭔가가 빠져 있죠. 뭐가 빠져 있을까요? 배관의 정보들, 배관의 사이즈가 뭔지, 얘가 시스템이 뭔지, 레벨이 얼마로 설치되어 있는지 이런 게 다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입력을 할 겁니다. ESC 눌러서 이제 확대를 하겠습니다. 레벨에서는 이 주석 입히기가 굉장히 쉬워요. 내가 주석 입히려면 어디서 작업을 하냐 그러면 이 주석 탭에서 작업을 합니다. 나 주석에서 작업을 할래. 그래서 주석 작업을 할래 그러면 주석 탭으로 이동하신다. 서로 연관되죠? 다 연관돼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배관에 태그를 달겠다. 그러면 여기 태그라는 항목이 따로 있죠, 이렇게. 내가 문자를 입력하겠다 그러면 이 문자라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문자에서 작업을 하시는데 이 문자는 오토캐드에서 텍스트를 입력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들을 정보를 입력을 하고자 할 때 이 문자를 선택을 해서 텍스트를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보나요? 정보가 아니에요, 그 문자는. 그렇죠? 정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정보가 아니다. 즉 컴퓨터가 인식하지 않는 정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BIM은 컴퓨터가 인식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컴퓨터가 인식하는 정보를 내가 이제 디스플레이 시킨다라는 게 태그를 입히겠다. 태그는 바로 여기 카테고리별 태그라는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나는 건축 태그를 입력하고 싶다. 자, 건축 태그를 입력하고 싶을 때도 얘를 클릭하고요. 배관의 태그를 입력하고 싶다 할 때도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장비에 관련된 태그를 입력하고 싶다. 그것도 역시 이 태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즉 어떠한 태그든지 이 명령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별 태그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뭔가가 지금 뭔가를 하나 선택할 때마다 뭔가 하나 나오죠. 요 일반은 안 나오는데 배관을 선택할 때 자, 이렇게 나왔어요. 얘가 뭔가요? 뭐 동그라미에 뭐가 표현됐죠? 자, 확대를 해볼게요. 이렇게 입상 표시네요. 그렇죠? 입상 표시를 누군가는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얘는 CR이라는 개념은 똑같고 200ml라는 정보도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주석을 그대로 써야 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필요한 주석을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자, 그 필요한 주석을 여러분들이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쪽에 이 태그를 선택합니다. 태그를 선택하시면 이 프로젝트에 로드된 모든 태그들이 다 보여지는데 내가 선택한 게 배관을 선택을 해서 배관에 대한 태그를 입력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배관을 선택하면 됩니다. 자, 배관을 찾아서 자, 배관과 배관 자리 표시 여기 보면 로드된 태그에 지금 현재 우리가 현재 처음에 입력하려고 했던 동그라미 태그 있죠? 그 태그가 현재 이렇게 설정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라이저 업 태그네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이 라이저가 아니라 그냥 범례와 BOP 배관형 태그 광경 한번 선택해 보실래요? 광경 선택했나요? 자, 여기 선택해서 또 화살표를 이용해서 채로 위로 올린 다음에 광경 자, 그 다음에 확인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이제 광경이 표현되죠. 근데 지금 리더선이 하나 표현됐죠. 빨간 선. 이 리더선은 여기 지시 표현이라는 곳에서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지시 표현이라는 부분을 체크하고 체크 해제하는 상황에서 자, 지시선이 표현되기도 하고 삭제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배관에는 지시선이 필요 없겠죠. 특히 기계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시 표현을 체크 해제하고 이렇게 배관을 가는데 우리가 보통 배관의 방향과 글자의 방향은 같게 설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할 때는 여기에 보면 방향이 수평으로 돼 있죠. 여기서 클릭해서 수직이라고 선택하면 이렇게
배관의 방향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수직되어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도 수직으로 되어 있겠죠? 그럼 이쪽으로 갈 때는 이제 또 어떻게 한다고요? 얘를 또 수평으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배관의 그 방향에 따라서 수평과 수직을 여기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자, 그래도 뭔가 하나 부족해요. 뭐가 부족한가요? 나는 예를 들어 CS면 CS, 그 다음에 200mm면 200mm, 그 다음에 BOP, 뭐 3000, 뭐 3000, 이렇게 표현하고 싶잖아요. 자, 그렇게 표현은 어떻게 하느냐? 역시 이 태그에서 그렇게 생긴 태그를 찾아서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배관에 가서 여기를 클릭해서 찾으셔야 돼요. 자, 범례와 BOP가 있고 범례와 광경이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범례 BOP 얘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할게요.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얘를 하나 선택해 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수직으로 바꿔놓고 여기도 이렇게 갖다 놔볼게요. 이렇게. 일단 하나만 이렇게 갖다 놔봅시다. CS가 BOP 3548이 되는 건가요? 자, 그러면 3548이 맞는지 자, 여기 단면에서 확인해 볼게요. 섹션 5번으로 가서 자, 단면으로 이렇게 가보시면 이 배관이 현재 바닥 레벨이 3440이에요. 3440인데 지금 현재 중간층 높이가 3548이에요. 그래서 다시 평면으로 가볼게요. 3548이 뭡니까? 분명히 여기다 BOP라고 적어놨는데, 그쵸? 3548이 배관의 중심 라인을 입력하게 만들어놨어요. 뭔가 잘못됐죠? 그럼 이거 이제 바로 잡아야 되겠죠? 자, 바로 잡기 전에요. 우리가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 6가닥을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3400으로 바꿉니다. 3400으로. 이렇게. 왜 그러나요? 얘는 냉각수잖아요. 냉각수는 보온을 안 하기 때문에 아까 슈에 그대로 그냥 서포트에 이렇게 다이렉트로 닿게 해야 되잖아요. 여기는 뭐나요? 아까 40mm 올라갔었잖아요. 그렇죠? 40mm 올라간 것, 얘는 다이렉트로 이렇게 먹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적용을 했고요. 자, 다시 봐도 얘가 BOP가 3400인데 현재 3508로 되어 있습니다. 얘는 이 배관의 중심을 가리키는 레벨이에요. 그렇죠?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자, 얘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